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물 ETF, 굉장히 코인의 가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마라톤 디지털, 미국의 비트코인 대형 채굴 업체입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까지 엄청나게 투자해 놓은 그 비트코인 채굴 업체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감기 이후에 원래 가격 상승이 몇 달 지나서 나오는데 지금 이미 뭐 때문에 올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 재미없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이 대형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손익 분기점, 비트코인이 약 4만 6천 달러 정도다. 그러니까 이 4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200만 원 위에 있어야 우리가 괜찮다.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 대형 채굴업체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제가 팩트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여기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좀 작은 중소 채굴 업체들은 어떨까요? 손익 분기점이 이 마라톤 디지털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더 이게 위에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밑에까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면 이거 못 버티고 하나씩 파산을 하는데요.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중소채굴 업체들이 바로 파산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다 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파산을 하겠죠.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더 몸집이 커질 겁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이 계속 비트코인 팔면서 좀비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파산. 근데 여기에서 약 수개월 정도가 과거에 보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던 비트를 시장에 다 던지고 나가는 순간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과거에 있었다. 반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도 나름 큰 미국의 상장 기업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헛 그리고 헛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아마 이거 보셨을 수 있는데요. 대형 은행들이 채굴업체 자기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고 있다. 뭐 하려고? 비트코인 살려고. 근데 이유가 재밌습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 잔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연락을 했는데 상세한 기관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입니다. 자, 반감기 이후 공급량이 하루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 제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대형 은행들은 우리처럼 한 개, 두 개 영끌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면 수백 개, 수천 개 비트코인 살 수가 있겠죠. 거래소에서 물량이 없어서 사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은 소매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지금 채굴업체는 도매상이죠. 산지 직송입니다. 바로 연락해서 그 농작물 있는 거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대신 좀 저렴하게 해주실래요? 지금 바로 그냥 산지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누구다? 가장 큰 은행이라는 생각을 지금 표현을 썼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1위는 JP 모건이거든요.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일지 웰스파고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JP 모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가 이제 12월 남았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이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제가 볼 땐 포모가 도졌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세한 그 기관명 말할 수는 없다. 왜? 너무나 큰 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은행은요. 사실 JP 모건밖에 없어요. 미국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사실 그 청기 누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요. 외신에서 이제 홍콩 4월 15일자로 비트코인 현물 ETF 드디어 승인이 될 것이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요. 뭐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차이나 자산운용, 중국의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들이고요. 이게 이제 SFC, 미국으로 하면 SEC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1차로 4가지 종류의 ETF 승인할 것이다. 그 다음에 15일 날 첫 발표가 있을 것이고 오늘 급하게 펀드사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이제 신청사들은 이 상장 관련 논의를 계속했었고 승인이 되고 한 10일 있다가 실제로 상장이 될 것이다. 이거 이제 제 동생이 아마 그 오후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그 직설 화법으로 바꾸면요. 이미 중국의 비트코인 ETF 지금 이제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상세 조율, 미팅, 구체적인 조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4월 15일자로 4개 먼저 ETF 승인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이 계획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도를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확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가 없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분기점, 사실은 ETF가 맞습니다. 첫 번째가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다음 뭡니까? 홍콩의 ETF입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의 현물 ETF. 자, 이런 것들이 올해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맞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무슨 단기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대한 돈을 담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바구니가 이제 완벽하게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 그게 이정표고요. 이건 한번 승인되는 순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루비콘 강입니다. 서베이에서 미국의 젊은 층 20%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더라. 젊은 층이면 20대, 30대죠. 근데 20%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더라.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이 젊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80%는 코인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조차 80%가 코인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항상 기회를 봅니다. 이왕이면 낙관주의자가 되자. 제가 개인적으로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비트코인, 핀테크,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영업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세일즈 마케팅을 하다 보니 업계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뭐 카드 회사, 뭐 은행, 뭐 핀테크 많이 만났겠죠. 그분들이 맨날 저한테 특히 이제 전통 금융에 계셨던 분들이 그거 뭐 블록체인 좋아. 다 좋은데 그거 어디다 써? 쓸 데가 없어. 그거 뭐 우리가 나가서 뭘 하라고 맨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제 킬러 앱 그 실제 사용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주에 대형 은행 관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그냥 은행이니까 뭐 예대 마진하고 뭐 여러 가지 외환 송금하고 뭐 각종 뭐 이런 ETF 팔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라울 팔이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은행 이미 크신데 은행에서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시나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기적과 같은 엄청난 킬러 앱이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업이 있죠. 은행에서 뭐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도 판매하고 ETF 팔고 또 송금도 하고 환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수수료를 벌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뭘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하면 기존에 뭐 정산하고 뭐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고요. 수수료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비쌌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니까 환전을 해서 송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고요. 거기에서 또 환전을 하고 뭐 여러 대금이 오가는 거 정산을 뭘로 한다?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하니까 몇 분 만에 끝나더라. 수수료 이건 뭐 거의 뭐 몇백 원 수준 거의 무료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많이 지금 블록체인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이제 작년 8월 계산인데요.
연간 거래량이 무려 11조 원이 아니고 11조 달러. 페이팔 마스터카드는 이미 그 결제 금액이 뛰어넘었고요. 비자 카드에 거의 가까워졌다. 작년이라 하면 기억나십니까? 2022년입니다. 이게 지금 23년 기사이기 때문에요. 작년 한 해 이게 지금 온체인, 그러니까 최악의 하락장일 때 결제 규모가 이미 페이팔과 비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4,520조 원. 페이팔 한참 뭐 10배 이상이고요. 마스터카드 거의 2배. 비자 카드랑 뭐 거의 뭐 한 5천억 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은 실은 뭐 이걸로 코인을 산달지, 뭐 선물 옵션에서 쓴달지 이런 투기적 거래에 썼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씁니까? 결제에 쓰고요. 송금, 환전, 또 대량 어떤 그 거래에서 정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특히 제3국, 중남미, 동남아에서는 이게 달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드 하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억만장자는 5년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가 비트코인 사용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에 보관된 스테이블 코인은 3분의 1도 안 된다. 3분의 2 이상은 어디 있다? 다른 용도 말씀드렸죠. 결제, 이체, 환전, 정산.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미 혁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다? 테더. 거의 뭐 한 70% 이상이 테더입니다. 블록체인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쓰였던 게 뭐다? 트론. 트론이랑 테더 다 어디 겁니까? 중국 쪽이죠. 미국에서 바이낸스, 트론, 테더를 시간만 나면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에 테더의 그 엄청난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서서히 움직이는 게 아닌가. 테더 점유율 뭐 70%가 넘어가거든요. USDC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 뭐 협공을 펼쳐서 테더 쪽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목을 매달까요? 이 자체가 디지털 달러지 않습니까? 이거 유로도 있지만 세뇨리지. 화폐를 발행하는 자체에서 오는 엄청난 이익과 권한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찍으려면 반드시 미 국채, 그것도 단기 국채를 사서 담보로 잡아야죠. 그거 들고만 있으면 지금 이자 5% 넘게 줍니다. 엄청난 수입이죠. 그 다음에 부가 수입, 뭐 수수료, 각종 수수료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한다? 리플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뭐 테더도 있고 USDC, 뭐 리플, 페이팔, 뭐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에테나, 조금 속이 보이는 이상한 업체 하나 있죠. 에테나. 자, 이런 데들이 지금 뭐 한다? 스테이블 코인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뭘 추월했다? 이더리움을 초월해 버렸다. 추월했다. 이제 뭐 전체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뭐 1167억 달러, 뭐 우리 돈 150조 원 이상 쓰였는데 이 중에 솔라나가 절반 가까이 되네요. 절반이 넘습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이 2위를 기록했죠. 스테이블 코인 쓰임새, 뭐 코인을 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용도도 있죠. 정산하는데, 그 다음에 결제하는데. 근데 솔라나 결제액이 이더리움에 지금 얼추 봐도 약 3배 정도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간에도 치열하게 뭐 중국이다, 미국이다, 테더다, USDC다, 이제 나중에 리플까지 뛰어들겠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니는 고속도로, 인프라, 블록체인들끼리도 싸움이 무진장 치열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산 토크나 USDC, 스테이블 코인들이 쓰이는 블랙락이 뭐 사용할 수 있는 15차선 고속도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시장이 워낙 크게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뭐 지금 일시적으로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작년 4월 17일자는 2023년인데요.
이때 미국의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자라는 법안이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 초안에는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으로 담보 잡지 마라고 하는 것과 CBDC 연구 요청 등의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 테라루나 사태 때 비트코인으로 담보 잡는다고 무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했다가 저 세상에 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걸로 담보하지 마. 대신에 담보로 뭘 사? 미국 국채, 달러만 담아. 얘네들이 제일 안전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뭐 다 뒷단에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CBDC 연구 요청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역사를 이게 한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각국의 정부들과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 계력의 세력, 그 금융 세력들이 있어요. 이 정부와 금융 세력은 항시 밀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밀월 관계는 뭡니까? 윈윈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부는 돈을 받고 전통 금융은 이권을 챙기고 그 이권은 기축 통화의 발행권. 그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원, 여러 가지 부가 수수료 수입, 또 이자 수입, 채권에 대한 이자 수입. 그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요. 이 형태가 지금도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법안에는 2022년 5월 달에 테라 그 스테이블 코인 붕괴가 됐었고 또 23년도 USDC 디패깅 그 은행 위기 때 USDC가 디패깅 됐었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 간 상호 운영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 뭐 이렇게 그 큰 위기가 됐으면 스테이블 코인 없애자라고 얘기 나올 법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규제하겠다, 키워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간 상호 운용성 표준을 설정했다. 말이 어렵죠. 그냥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코인 간에 블록체인 간에 왔다 갔다 호환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다. 사실 그 자산 토큰화라는 게 뭐 그 블랙락 회장이 나와서 했지만 그 밑단에서 예전부터 뭐가 됐었다?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는 게 이런 걸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코인의 미래가 확정적입니다. 이런 폭락, 패닉 앞으로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쫄지 말자. 그들이 짜놓은 이 큰 기회, 엄청난 인생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거 그들이 다 짜놓고 우리는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제 서명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초당주의가 적용된다.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다 통과시킬 거다. 수개월 동안 이 하원 의장이 다수의 의원들과 스테이블 코인 협상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지금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워렌 뭐 이런 반대파 의원들은 야 이거 스테이블 코인, 코인도 싫어하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싫어합니다. 은행 시스템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이걸 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암호화폐 하는 게 쇼입니다. 이게 게리 갠슬러랑 사실은 굉장히 친합니다.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SEC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힘이 막강하거든요. 그 여기에서 다 정보와 어떤 그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제가 뭐 게리 갠슬러는 아니지만 사실 그만큼 코인이 안 좋았다면요. SEC 영향력을 행사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막았어야 됩니다. 게리 갠슬러가 근데 이거 ETF 승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 자금 세탁하고 위험하고 변동성 크고 너 자격 미달 근데 합격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사실 모든 코인 법의 최우선적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보면 ETF, 현물 ETF가 엄청 큰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다?
이런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시장이 커진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제부터 뭐가 열린다? 제대로 된 코인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 18일 미국의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었습니다. 정확히는 프로쉐어즈라고 하는 비토인데요. 자, 프로쉐어즈를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2022년 12월 13일 최악의 크립토 윈터에서 세계 최초의 이더리움 선물 ETF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이 아니라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이건 아시아에서 최초였고요. 이더리움 선물 ETF는 전 세계 최초였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미국에서는 23년도에 이게 승리됐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 미국이 좀 빨랐죠. 이더리움 현물 ETF 저는 홍콩이 더 빠를 중국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팩트는 이겁니다. G2라고 하는 세계 슈퍼 파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코인 놔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포모가 불어닥치고 있죠. 중국의 공산당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은 다 사기고 다단계고 다 금지령을 내렸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지금은 이제 ETF 승인이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프로시어즈에서 이건 최근 기사고요.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ETF 2종을 신청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배라는 얘기죠. 현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딱 하나 지금 승인이 됐죠. 현물은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언제 온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확실한 거에 베팅한다? No. 불확실한 것에 베팅할 때 성공이 나옵니다. 확실하면 기회는 없다. 제가 계속 이제 뭐 잔소리처럼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제 비트코인 됐지만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솔라나 뭐 그 다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트코인도 현물 ETF 결국 나옵니다. 레버리지 ETF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물이긴 하지만요. 이제 섹터별 ETF, 탑 20, 탑 뭐 30, 뭐 디파이 ETF, 뭐 게임 ETF, 특히 AI ETF 불티나게 팔려 나가겠죠. 자, 프로쉐어즈에서 이더리움 2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레버리지 이제 막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비트코인 기회 당연히 맞죠. 근데 알트의 기회가 더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짜 포모가 오면요. 근데 지금도 사긴 어렵죠. 근데 진짜 포모가 오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5년이 근데 되기 전에 뭐 사면,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사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급등락 전 24년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무리해서 막 영끌해서 막 그냥 감당이 안 될 만큼 돈이 코인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것은 조금 별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잘 담아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일관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기타 디지털 자산 간 상호 운영성은 통합된 금융 체계를 촉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걸 제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CBDC,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BIS가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상호 운영성. 쉽게 말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체인 간, 자산 간, 뭐 코인 간, 뭐 스테이블 코인 간 왔다 갔다 하는 이 호환성이 뭐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궁극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 전 세계 정부는요, 계속 돈을 찍어서 경제를 부양해야만 합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계속 돈을 지금 이제 이자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빚이 쌓여 있죠. 그러면 지금은 뭐 겁을 주고 있지만 어느 시점 되면 금리 인하하고요. 돈 다시 찍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을요, 무제한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돈 찍었는데 거의 어디 담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 그릇들이 뭐였을까요?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 아주 훌륭한 그릇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 그릇에 담겨 있었던 부동산 크기가 그렇게 커진 겁니다. 주식도 시간이 지나면 뭐 수십 배, 수백 배 올랐겠죠. 근데 지금 돈을 더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부족해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들의 생각이죠. 더 큰 그릇을 만들면 되겠네. 이게 뭐다? 이게 코인입니다. 코인에다 지금 뭘 부어 담겠다? 엄청나게 찍어낸 돈, 괄호 열고 닫고 빚입니다. 이것을 코인에 담아 버리겠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뒷 배경 지식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항상 좋은 일만, 뭐 기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구독자분들을 패닉셀과 4848로부터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